영화평론가 안치홍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미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는 거 이해해주세요. 전 그저 행복해지고 싶을 뿐이에요.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2015년의 주인공. 수남 이정현이 살인 현장에서 내뱉은 이 말은 막상 극 중에서 섬뜩하게 들리지 않는다. 자격증 14개, 남부럽지 않은 손재주,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한 삶의 태도를 지닌 수남은 연쇄살인마다. 행복해지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행복해지지 못한 그녀가 불행을 넘어서기 위해 굳이 연쇄살인마가 되어야 했을까? 수남은 영화가 그린 연쇄살인범 중에서 가장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인물이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는 개인의 남루한 삶을 따라가며 풍자의 힘으로 그 과정을 지독하게 또 우스꽝스럽게 비틀어버린다. 진지한 풍자와 냉담한 유머는 재미와 전원을 겸비한 뛰어난 블랙 코미디를 탄생시킨다. 블랙. 영화가 그려낸 현실은 암울하다. 수남은 형식상 연애, 결혼,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이른바 N4 세대의 전형이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평생 갈고 닦은 주산, 부기 등 손재주는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지고 청각장애를 가진 남편 규정이 혜영의 수술비, 남편의 사고와 후유증, 그토록 남편과 자신이 원해 마련한 내 집의 금융비용 등을 감당해야 한다. 내 집은 전세 놓고 고시원에 지낸다. 잠을 줄여가며 투잡, 쓰리잡을 뛰는 그녀의 삶은 성실함을 멸시하는 우리 사회의 축도이다. 영화는 비극을 점증한다. 어렵게 마련한 집이 재개발로 횡재하는가 싶더니 이웃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수남은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다. 사고로 노동 능력을 잃은 남편이 자살을 기도해 식물인간이 돼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수남의 바람은 그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오순도순 살 집 한 채를 원했을 뿐이지만 연이어 터지는 불행은 이 소박한 바람을 사치로 격상한다. 사회 시스템은 개인의 불행을 덜어주지 않고 앓는 소리하는 놈의 뺨을 때린다. 영화는 성실하고 착한 개인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비정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철저히 파괴되는지를 냉철하게 보여주며 블랙의 토대를 단단히 쌓아올린다. 이상한 나라에서 성실한 앨리스가 어떻게 연쇄살인마로 육성되는지를 표현한다. 코미디. 이 작품의 진가는 숨통을 옥죄는 비극을 유머로 승화하는 데에서 찾아진다. 수남의 복수는 호쾌하다기보다 방어적이고 얼떨결에 이루어진다. 영화에서 보기 드문 생활 밀착형 복수여서 당연히 비장하거나 영웅적이지 않고 또 계획적이지도 않아 어처구니 없어진 관객에게서 웃음을 뽑아낸다. 수남은 영화에서 모두 5명을 살해한다. 첫 살인은 우발적이었다. 재개발을 반대하던 해병대 출신 이웃의 죽음은 그가 찢어버린 재개발 찬성 서명지에 불을 붙여 그가 게시한 플래카드에 던진다는 수남의 소심한 화풀이에 불과했다. 이 화풀이가 의도치 않은 가스 폭발로 이어져 해병대 원사 출신은 사망한다. 두 번째 살인은 일종의 정당방위. 자신을 납치해 다리미로 지지고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끔찍한 고문을 가한 세탁 소주인을 향한 복수는 전문 킬러의 솜씨를 방불케 한다. 빵 봉지 속 따조를 카드 던지듯 던져 눈에다 박아버리고 부러진 대걸레 자루로 가슴을 찌른 뒤 세탁기에다 시체를 유기한다. 일련의 과정은 분명 잔혹이지만 특유의 과장과 기괴한 상상력으로 헛웃음을 끌어낸다. 재개발을 방해하던 시위 주도자는 직접 손질한 보고회로, 자신을 압박하던 형사들은 소시지를 자르던 작은 식칼로 무림 고수처럼 급소를 베어 처리한다. 영화는 살인을 일상의 도구와 어설픈 임기응변으로 실행함으로써 잔혹과 공포를 희석하고 그 자리에 부조리를 채워넣는다. 고어물을 연상할 만한 장면에서도 폭소를 유발한다. 내가 죽이는 거 이해해주세요 라는 그녀의 변명은 이 모든 잔혹한 상황을 순진한 연쇄살인마의 생계형 살인으로 확증하는 코미디로 만든다. 웃음 뒤에 숨은 비판의 날카로움. 풍자는 정교하지만 메시지는 단순하다. 누가 괴물인가?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수남인가? 아니면 멀쩡한 개인을 괴물로 내몬 이 사회인가? 이 지점에서 영화는 본투비킬러의 필연성을 설득력 있게 증명한다. 수남의 폭주는 문제적 개인의 광기의 일탈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 어떻게 살인자가 되어가는지에 관해 충분한 개연성과 넉넉한 유머를 채워넣은 사회적 서사다. 어쩌면 그녀는 살인마로 태어났을 수도 있다. 수남의 성실함이 그녀를 살인마로 만든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열심히 살아도 행복해질 수 없는 세상, 성실함을 배신하는 사회구조가 연쇄살인마를 양성했다는 주장이다. 물론 정색하지 않고 웃음으로 말했다. 노동의 배신, 혹은 노동의 힘?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빛바랜 구호가 이 영화에서 더 의미를 잃는다. 최하층 노동을 전전하는 노동자 수남에게 노동은 단결이나 해방의 도구가 아닌 고립의 원천이자 파괴의 기술이 된다. 수남의 가장 큰 자산이자
자부심인 성실한 노동과 남다른 손재주가 그녀를 킬러로 만드는 핵심 역량이 된다. 그녀는 노동을 통해 본투비 킬러로 거듭난다. 영화는 이 아이러니를 흥미롭게 묘사한다. 학창시절 14개의 자격증을 안겨주었던 신들린 손재주는 이제 사람의 눈에 따조를 명중시키는 정밀 타격술이 되고, 온갖 자비를 하며 익힌 사물에 대한 이해는 부러진 대걸레자루를 치명적인 무기로 만드는 순발력으로 변모한다. 식당에서 익힌 보거 손질 기술은 독살의 수단이 되며, 소시지를 자르던 미미한 식칼마저 순식간에 형사들의 목을 그어버리는 흉기가 된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배반당하는 소외를 말했다. 노동은 노동자가 생존을 위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반복하는 고통스러운 활동이 된다는 얘기다. 수남의 상황은 극단적인 형태의 소외 혹은 풍자된 치명적 소외를 드러낸다. 그녀의 노동과 기술은 생존을 위한 고된 활동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대상을 제거하는 폭력의 기술로 발전한다. 노동자가 자신을 소진하면 할수록 그가 창조하는 외계의 대상 세계는 더욱 강력해진다는 마르크스의 문장은 이 영화에서 섬뜩하게 변주된다. 수남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손재주를 발휘할수록 그녀가 마주하는 현실은 더욱 폭력적이고 비극적인 세계가 되어버리고, 그 비극적인 세계에 맞서면서 그녀의 노동은 삶을 창조하는 행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기술이 된다. 성실한 노동의 가치가 처참히 짓밟힌 사회에서 노동자의 손은 결국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영화는 냉소한다. 광기와 순수를 오가는 이정현의 얼굴. 이 모든 부조리 서사가 관객에게 설득력을 얻는 결정적인 이유엔 탄탄한 대본, 안국진 감독의 감각적 연출 등 여러 요소가 있지만 주연 배우 이정현의 얼굴을 빼놓을 수 없다. 순진무구한 소녀의 표정과 무감정한 살인자의 눈빛을 그녀는 한 얼굴에 담아내며 블랙 코미디의 정수를 스크린에 구현한다. 세상의 모든 불행을 짊어진 듯 처연하다가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대상을 향해서는 망설임 없이 킬러 본능을 발휘하는 모습은 연민과 공포를 동시에 담아낸다. 미안해요라고 말하며 보고회를 건네는 장면에서 그녀가 지은 해맑은 미소는 상황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이 영화의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정현은 수남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져 붕괴한 인물이 아니라 선한 목표를 위해 악한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의 비극적 순수를 완벽하게 연기한다. 수남의 이야기가 그저 엽기적인 살인마의 기이한 행각으로 남지 않게 한 원동력은 이정현이었다. 본 투 비 와일드 대 본 투 비 킬러. 스테픈 울프의 본 투 비 와일드가 상징하는 1960년대 히피 정신은 기성체제에 대한 저항이자 얽매이지 않는 영혼의 자유를 향한 찬가였다. 이 노래를 주제가로 한 영화 이지 라이더 1969년에서 그들은 스스로 아웃사이더가 되기를 선택했고,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끝없는 길을 달리며 관습으로부터 해방과 자아를 탐구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비극적인 죽음 이전에 이미 내적인 파산을 맞이한다. 영화에서 주인공 와이어트는 "우린 실패했어의 블루잇이라는 유명한 대사를 남겼다. 그들이 추구한 순수한 자유는 길 위에서 길을 잃었고 남은 것은 마약 거래로 번 돈과 깊은 허무뿐이었다. 그들이 길에서 어이없는 죽음을 맞도록 한 영화의 결말은 이상을 잃어버린 영혼의 필연적 종착지이자 스스로 인정한 실패의 물리적 구현이었다. 21세기 대한민국 수남의 와일드는 이러한 낭만적 자유나 거대한 이상과는 정반대 지점에 놓인다. 그녀는 자유를 위해 투쟁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존과 남편을 향한 사랑을 위해 발버둥 친다. 수남은 히피처럼 시스템 밖으로 자발적으로 걸어나간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가차없이 내팽개쳐졌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자유를 노래하는 기타가 아닌 생존을 위한 살인의 도구이다. 여기서 두 영화의 결말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지 라이더의 주인공들이 스스로 실패했다고 선언하며 이상주의의 종말을 고했다면, 수남은 단 한 번도 실패를 선언하지 않는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한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의 마지막, 수남이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사이드카에 싣고 떠나는 장면은 이지라이더를 연상시키지만 의미는 전복된다. 이지라이더의 두 주인공이 각자의 오토바이를 타고 나란히 달리며 동등한 관계 속 개인의 자유를 상징했다면, 수남의 사이드카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가 철저히 분리되고 비대칭적임을 보여준다. 한쪽 수남은 모든 동력과 방향을 책임지고 다른 한쪽 남편은 그저 무기력한 짐처럼 실려갈 뿐이다. 따라서 이지 라이더의 질주가 실패를 자인한 이들의 허무한 최후였다면, 수남의 질주는 목표를 위해 모든 장애물을 넘어선 후에 그 목표 남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뒤틀린 사랑에 기괴한 신혼여행이다.
결국 이지라이더의 비극이 이상을 잃어버린 자의 자기 몰락과 허물하면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의 비극은 사랑이라는 가장 인간적인 감정이 생존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괴물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준다. 자유를 꿈꿀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오직 생존만이 지상과제가 된 낭만 없는 시대의 비극적 자화상이다. 물론 이지 라이더들이 비명행사한 반면 앨리스는 식물인간이지만 아직 살아있는 남편과 미뤄둔 신혼여행을 떠난다는 점에서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가 마지막에 희망을 담았다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관객은 그녀의 기상천외한 복수극에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낄 법하다. 웃음이 우리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세계에 비참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뒤늦은 신혼여행을 떠나는 수남의 마지막 모습은 해피엔딩도 새드엔딩도 아닌 최고 수준에 도달한 블랙 코미디만이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결말이다.